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범죄 원인론 관련 부분부터 이 시간에 보실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 물론 법학적 개념도 있고 뭐 정치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 이런 형태로 나누어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범죄 원인론 관련 부분으로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경찰, 우리가 육경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공통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양 경찰도 범죄 관련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범죄 원인이라고 해서 2번 테마, 즉 범죄 원인론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범죄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말 자체가 답을 가지고 있듯이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이론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약간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제 범죄 원인을 바라보는 그 요소, 범죄가 발생되는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이제 그 소질과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먼저 이제 범죄 요소인데요. 셜리라고 하는 학자가 범죄가 유발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이제 거기 소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표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범행의 기술, 네 번째로는 범행의 기회,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범행을 내가 왜 저지르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이제 이 조건이 원칙적으로 갖추어주면 범죄를 저지르되 범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내적인 어떤 제재, 양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제재로부터의 자유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외적인 어떤 제재로부터의 자유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범행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나 말 그대로 범죄 기술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범행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그 여건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 장소적인 부분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범죄 유발의 4대 요소로서 쇠얼리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요소의 성격에 대해서 이 4가지 요소가 과연 범죄 유발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게 이제 2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필요 조건이다, 아니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4가지 요소는 다수견해 혹은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가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충분 조건 이로서의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구축이 되어야만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는 일단은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서 일정한 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범죄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원인에 대한 해명 방법을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93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193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소질 또는 환경 둘 중에 하나만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질론을 주로 주장하시는 학자와 환경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대립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나 193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 다원적인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